안녕하세요. 불패신화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더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부족한 자료 때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조금 늦게 찾아뵌 것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바카라 육매 활용 및 사이드 베팅 적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요. 그러면 사이드 베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 사이드 베팅 육매를 활용해서 사이드 베팅을 할 때 그 육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하실 점은 이 모든 전략이라든지 연구 결과는 저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결과물이므로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단지 이와 같은 경우가 실제 게임에서 발생을 했을 때 참고를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간간히 참고를 하셔야지, 너무 맹신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불패신화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절대로 저하고 연관을 짓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허접한 내용이지만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이드의 출현 원리인데,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사이드 베팅을 하게 되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사이드 베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 두 번째는 페어. 근데 국내에는 어쨌든지 페어 베팅이 불가능하므로 타입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내용에는 페어, 도이치, 우리가 마카오에서 많이 하는 도이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와 페어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눈썰미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눈썰미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응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늘 처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페어라든지 타이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페어가 나온다, 어떤 경우에 타이가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번 슈를 보시게 되면, 제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컨에 양페어가 나왔습니다. 양도이치가 나왔는데, 이 양도이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판에, 첫 판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슈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페어를 보통 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슈를 아마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안에는 페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이건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페어를 갈 것이다, 처음에. 아니면 나는 첫 번째, 다섯 번째를 간다. 페어가 안 나왔을 때. 그렇게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타이, 두 번째 뱅커, 그 다음 세 번째 페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그러면 페어는 같이 다닌다. 항상 같은 줄에,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같은 라인에 포진한다. 그러면 두 번째 뱅뱅풀, 뱅뱅풀로 가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이 플레이어 나오고 뱅커 세컨에는 반드시 페어를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를 갔는데 이게 이 거지 같은 놈 새끼가 이게 뱅커로 안 오고 또 플레이어로 가버렸네. 난 여기다 뱅커에다가 일단은 2000 배팅을 하고 페어 양페어를 500원씩 갔다 만약에. 근데 본 배팅은 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페어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꼭 명심히 하셔야 될 것인데 첫 번째 패턴은 정방향 패턴, 두 번째는 역방향 패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패턴, 부정의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페어의 원리는 전반적인 슈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번 판에는 플레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뱅커로 뒤집으면서 페어를 줍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뱅커가 확실해서 뱅커를 갔는데 플레이어 쪽에서 페어가 나오면서 사사로 내추럴 8을 주면서 죽는 경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게 역방향 페어가 많을 경우에 그렇다. 역방향 페어, 죽는 페어, 죽이는 페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페어를 반드시, 이거는 저는 100% 먹습니다. 99.9%. 왜? 이 자리가 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페어를 가야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한 페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배팅을 하지 않고 갑니다. 저는. 왜? 이게 옆줄로 갈지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무도 여기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쉬는 자리. 쉬라고, 좀 쉬라고. 여기서 쉬면서 페어만 갔다. 500원씩. 저는 보통 페어 위주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필리핀에서는 1000페소씩, 양쪽이 2000페소겠죠. 그리고 마카오에서는 주로 500원씩, 500 홍달, 좀 많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본 배팅을 기본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페어는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확실하다 싶으면 1000달러씩도 페어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페어만 양쪽에 500원씩을 갔다. 그럼 1000달러를 배팅을 했다. 그러면 페어를 먹고 5000달러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서는 배팅을 하지 않고 페어만 배팅을 한다. 요거는 먹었다. 근데 요거는 역방향으로 나왔다.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옆줄을 타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플레이어가. 그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페어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내려왔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근데 얘가 왜 페어가 안 나왔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심오한 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1군에서 여기서 처음에 부정이 나오고, 그죠?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4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긍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긍정. 얘는 순방향입니다. 1군이 순방향인 경우에는 페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방향을 줄 때,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왜 페어가 나왔냐면 1군에서 부정을 가고 긍정을 갔습니다. 그죠? 부정, 긍정을 갔는데 이 긍정이 부정으로 왔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모르는 거니까. 이게 초질이라는 거죠. 초질. 초질이라는 거는 처음 이 패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게 두 번째 세컨이 붙는데 일로 넘어가니까 얘는 페어가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페어가 안 나왔는데 요 자리가 요 플레이어 자리가 뱅커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립니다. 이게 두 칸씩. 이게 원래 얘가 여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원래는 뱅뱅풀, 뱅뱅풀풀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뱅뱅풀풀에서의 세컨 자리이기 때문에 페어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 페어도 저 같은 경우는 배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부정, 긍정으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패턴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왜? 이게 두 개에서 잘려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긍정, 부정. 긍정으로 갈 수 있지만 다시 부정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 무리해서 배팅을 해서 따라가진 않습니다. 페어도 물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 두 개를 깨고 내려올 때 어떤 힘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어떤 틀을 깼을 경우에 다시 페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깨고 내려오는 페어. 그래서 페어가 나왔다. 하지만 이거는 못 먹는 페어다. 요건 먹는 페어. 그러면 실제 배팅은 여기와 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먹었고 이게 내려왔는데 이 다음에 긍정을 뚫고 내려왔는데 다시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긍정이 4개가 붙어버립니다. 그냥 이 3개가 여기서.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다시 긍정을 주고 여기서 부정 꺾였죠? 꺾이고 긍정을 줄 때 여기서 긍정을 줄 때 요 뱅커에 대한 거는 100% 또 먹어야 됩니다. 왜? 세컨에 뱅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가 여기엔 당연히 페어를 갔을 것이고 여기도 당연히 페어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먹더라도 왜? 뱅커 세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건 먹었습니다. 만약에 먹고 얘도 똑같이 긍정이 내려가니까 여기 4개까지는 때릴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근데 여기에 페어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서드 페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서드 페어가. 그 경우도 반드시 페어를 가야 된다. 같이 나란히 페어. 요것도 먹어야 되는 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먹는데 그러면 여기를 먹었을 때의 자리를 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6매에서. 응? 6매에서도 같이 붙어 있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페어다. 요거는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지금까지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설명에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얘는 왜 먹어야 된다? 뱅커 세컨 자리니까 뱅커 세컨을 붙이면서 같이 갔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갔지만 이 자리에 내가 뱅커가 나올 걸 예상하고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페어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뱅커 세컨 자리니까 반드시 이 페어를 가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도 나란히 페어가 있고 옆에 또 6매에서도 페어를 주기 때문에 이건 같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페어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때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줄 맞춰서. 요거는 본매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팅으로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먹고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군에서 4줄까지니까 하나, 둘, 셋, 4개. 여기까지 때렸겠죠. 여기는 안 가고. 쉽니다, 저는.
안전 배팅 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긍정을 주는 것 같으면서 그죠? 그럼 옆줄을 때려줬어야 되는데 또 다시 꺾입니다. 그러고 나서 뱅커가 나오고 여기 긍정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도 갔겠죠, 당연히. 이거는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이슈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얘와 얘는 먹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 슈에서는 상당히 많이 페어를 먹을 수 있다. 만약에 500원씩 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먹었다. 어? 5, 25 아니다. 5, 4, 20 2만원 홍달 2만원 한국돈 280만원을 먹었다. 이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반적인 슈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이 페어를 도이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는 전반적인 슈를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페어를 때리는 사람들은 이 페어를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 슈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러려면 중국점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역방향 페어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에서도 플레이어가 세 번째 줄이 나오면서 페어를 또 줍니다. 여기도. 근데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이 뱅커가 여기가 이게 뱅커 자리인데 이게 여기 자리인데 용매에서 얘는 뭐 한 번 정도는 배팅을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붙어가는 라인이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당연히 세컨이니까 요건 때려야지. 요거는 먹었어야지. 여기를 때렸다가 죽었겠죠. 여기도 때렸다가 죽었겠죠. 뱅커. 저는 여기까지는 때렸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에서 페어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자리인데, 요 두 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때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 먹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팅하지 않는다. 뭐, 못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서의 일곱 번째 플레이어 일곱 번째 자리의 페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한 줄에서 강한 옆줄이나 강한 줄에서는 반드시 페어가 나온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는. 그래서 일곱 번째 안 나오면 여덟 번째는 반드시 페어를 때려야 됩니다. 설사 얘가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어가 안 나오고 뱅커로 갔어도 나옵니다. 이거는. 그 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꺾이는 페어로 이거 같은 경우도 역방향 페어입니다. 이건 순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기에서 6개가 나왔는데 얘가 6개를 뚫어버리는 페어. 그러니까 6개를 뚫고 나온 페어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2개를 뚫어냈을 때 나오는 페어입니다. 이거는. 그쵸? 뚫어냈을 때에 나오는 페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방향 페어다. 다시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역방향 페어지만 얘는 순방향입니다. 얘는 순방향 페어다. 얘도 순방향 페어다. 이거는 여기 특히 이제 사각으로 표시한 거는 급소입니다. 급소. 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각 급소는 뱅커에서 여기서 만약에 얘가 플레이어로 갔다. 만약에 그런 플레이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페어가 플레이어로 가도 페어가 나오고 설사 뱅커로 내려오면 뱅커 라인이기 때문에 페어가 나오는 자리인 페어의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옆으로 가도 페어, 밑으로 가도 페어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에 급수를 잡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갔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순방향, 역방향 모든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는 그러면 여기에 일곱 번째 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100% 먹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육매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육매에서 봤을 때 육매에서는 못 먹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라고 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째, 8번째. 장줄에서 옆줄이건 장줄이건 7번째, 8번째는 반드시 페어를 가야 된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도 페어를 못 먹습니다. 요거는. 요 라인 따라간다? 절대로 못 먹는다. 이거는 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하지만 쭉 내려와서 플레이어 세 번째 칸에 있는 페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 왜? 아까 얘기했죠. 옆에 나란히 갔을 때는 반드시 옆자리는 때려줘야 된다고. 이것도 옆자리이기 때문에 때려주는데 더군다나 플레이어 세 번째 칸에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률이 아주 높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플레이어를 때려줘야 된다. 육매 보는 거는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육매랑도 이게 어느 정도 상충이 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갔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똑같이 줄이 7개가 갑니다. 그죠? 이거는 순방향입니다. 얘도 순방향 페어. 이것도 순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페어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따라 페어. 이것도 3칸에 7칸, 3칸에 7칸 나왔죠. 이거는 전부 다 먹었어야 된다. 요 페어는 반드시 가야 되는 페어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타이가 나왔는데 이 타이는 사실 먹기가 어려운 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나오고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가 몇 번 나오지도 않았지만 여기에서 타이는 버린다. 버린다 그냥. 요거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버린다. 여기 물론 타이가 쌍타이가 나왔지만 버린다. 타이는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페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먹기가 어렵다. 요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뱅커가 나왔습니다. 뱅커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뱅커 자리입니다. 원래는 그죠? 서드까지 붙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길 때려야 되는데 때렸더니 플레이어로 가면서 역방향 페어가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여기와 같은 현상이죠. 이 소리는 뭐냐면 서드 자리에 배팅을 했는데 얘가 서드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는 플레이어로 넘어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죽이면서 대신에 페어를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나란히 페어기 때문에 이게 나란히 페어가 나오고 이 자리는 요 서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자리도 페어를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뱅커 자리이기 때문에 뱅커가 세컨 서드는 같이 다닌다 지금. 요 뱅커 이 자리도 갔어야 되고 사실은 먼저 나와 버렸죠.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요 자리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갑니다. 근데 못 먹었겠죠. 근데 이 자리는 100% 갔을 겁니다. 왜? 서드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컨 자리, 뱅커 세컨 자리는 다 가야 된다고. 그러면 서드 자리를 갔는데 넘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요건. 배팅은 죽었겠죠. 물론. 배팅은 죽으면서 갔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배팅을 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2개가 가고 길고 2개가 갔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데칼코마니가 형성이 돼서 사실 요거는 쉬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안 갑니다. 저는 잘 이런 경우는.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또 사각급소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 페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99.9% 나오는 페어다. 왜? 여기에 세컨이 붙어도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페어가 나옵니다. 세컨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설사 얘가 넘어갔다. 만약에 여기 안 나오고 플레이어가 넘어가도 나란히 페어가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사각급소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려와도 페어, 옆으로 가도 페어. 이것도 내려와도 페어, 옆으로 가도 페어. 그럼 얘가 어딜 간들 페어가 나온다는 소리죠. 어디로 가든. 이런 경우는 페어 급소기 때문에 반드시 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거는 역방향과 순방향에 대한 페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완전 역방향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 역방향입니다.
이 페어는 정말로 제가 여기 중간에 요쯤에 아마 들어가서 이거는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듭니다. 솔직히.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페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데, 얘가 옆줄을 갔는데 페어를 줍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페어가 나오는 자리는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페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소리는 뭐냐면 옆줄을 가지 않고 얘가 내리겠다는 그 이중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해 가시나요? 옆줄을 주지 않고 내가 내리겠다. 그 사인을 얘가 먼저 주는 건데, 그래서 페어가 나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된다. 응?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강뱃으로 또 여기다 옆줄 때리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이게. 그죠? 페어가 나오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얘가 어떤 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뱅커의 세컨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있지만 세컨에 있는 건 뭐냐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페어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배팅도 신중해지고 촉도 좋아지고 또 전반적인 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를 잘 보시는 분들은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걸 내리고자 할 때 강하게 여기서 배팅을 했다. 만약에 서드에. 근데 서드에 배팅을 하면서 중국 친구들은 보면 페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배팅을 싣고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배팅이 예를 들어서 5만을 갔다. 근데 페어에 양페어를 2만 원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경우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얘가 내려오면 좋지만 여기 페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어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뭔 소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컨 페어 자리는 꺾이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꺾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드 자리를 내가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림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긍정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강뱃을 날리면서 만약 얘가 죽었을 경우에 페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페어를 강하게 싣습니다, 보통.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행운이겠죠. 왜? 내가 배팅도 먹고, 페어도 먹고, 완전 이건 뭐, 진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 격인데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은 드물다. 왜? 실제로는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페어만 갑니다. 오로지. 이해 가시겠죠?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이게 언제 나오고 뭘 따라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페어의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 사인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옆줄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가 페어를 줬다는 거는 내가 변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시 페어를 주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다시 얘가 꺾이면서 또 페어를 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보시면 뱅커가 한 번도 안 떨어졌죠. 근데 변화를 주겠다는 건 뭐냐면 뱅커를 떨어뜨리겠다는 신호를 또 주기 때문에 또 페어를 준 겁니다. 이거는. 이해 가시나요? 여기에서 플레이어를 페어를 준 거는 내가 내려가겠다. 어떤 슈의 변화를 주겠다. 그리고 페어를 주면서 밑으로 다시 떨어뜨리면서 또 페어를 줬습니다. 그거는 내가 슈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꺾고 싶다. 꺾였습니다. 여기서 또 페어를 줬습니다. 그럼 다시 또 내려오지 않아야 될 뱅커가 내려왔다. 여기서 또 페어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2개 이상 안 내려오는 그림인데 난 3개까지 내려오겠답니다. 대신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얘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페어의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때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페어는 다 꺾이니까 이게 꺾이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먹고 하지만 보통은 여기까지는 때리는데 여기서 잘 안 때립니다. 왜? 설마 3개까지 나오겠어 하고 그래서 여기는 먹었는데 요건 못 먹습니다. 하지만 얘가 나란히 페어고 여기도 나란히 페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때려야 된다. 왜? 옆으로 가도 페어. 그죠? 옆으로 넘어가도 나란히 페어. 밑으로 내려와도 나란히 페어. 이런 경우가 급소입니다. 이게 급소. 이해 가시나요? 옆으로 가도 페어, 밑으로 내려와도 페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도 때렸겠죠. 요거까지는 먹었다. 근데 여기 다음에도 때렸는데 얘는 못 먹었다. 죽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어가 나오면서 순방향으로 바뀌는 페어가 나옵니다. 이건 역방향입니다. 이건 100% 역방향. 5개가 다 역방향. 하지만 여기서는 순방향으로 얘가 긍정을 때리는데 보시면은 근데 얘가 왜 긍정인데 아니, 순방향인데 왜 페어를 주면서 갔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1군에서 보면 여기서 옆줄로 가야 되는데 옆줄 부정 가야 된다고. 그죠? 부정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얘가 원래는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애들인데 실제로 변칙이 나옵니다. 변칙이 뱅커가 4개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안 떨어지던 애들이.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변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순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투트 그림이 나오면서 페어를 주고 가지만 실제 중국점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그림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2개 이상 안 내려오는 그림인데 여기 2개를 줬다는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을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점에서는 역방향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국점에서는 역방향 페어가 나온 것이고 원매에서는 순방향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여튼 이거는 이제 연속 패턴이라고 그래서 연속 패턴으로 배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타이는 반드시 먹었어야 된다. 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때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도 때립니다. 이 자리도 한 번씩 때려보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우연히 나온 거니까 먹는데 여기에 양페어가 나왔습니다. 이 양페어는 이게 여기에서의 어떤 역방향, 다시 말해 2군을 보시면 이 가운데 떨어진 게 있지만 양쪽으로 보면 떨어진 게 없습니다. 긍정이. 그죠?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강한 어떤 변화를 줄 때 엄청나게 강한 변화거든요. 이게 변화가. 이때 양페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왜? 여기에 연속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연속 3번까지는 그냥 쭉쭉쭉 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다 먹어야 되는 페어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연속 패턴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연속 패턴을 가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 3개가 안 나오고 풀풀만 나왔다. 풀풀이 연속이 나왔다. 근데 여기 뱅커가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다시 연속해서 꼭 반드시 때려줘야 됩니다. 그 흐름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쉬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이제 페어가 나오게 되는지 그 페어가 나오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게 글로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청취하셔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육매를 보시면 육매에서 잘 어느 정도는 또 찾아갈 수 있게 한 칸 띄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육매에서 얘가 2번째 하고 5번째 칸에 페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똑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2번째 하고 얘도 2번째 나왔죠. 같이. 근데 얘가 5번째 나왔으니까 얘도 5번째 나올 거라고 하고 반드시 때려줍니다. 여기를. 요거는 반드시 때려줬더니 양페어가 나왔다. 1000원씩 갔는데 500원씩 갔는데 다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10,000원.
먹는 거죠. 홍달 10,000달러, 14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먹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최적의 슈는 어떤 슈인가? 최적의 슈를 잘 찾아야지만 사실은 먹을 수 있겠죠. 아무 슈나 가가지고 내가 페어나 타일을 때린다, 사이드를 때린다, 이건 아닙니다. 왜?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필리핀이나 다른 구장에서도 많이 본 경우는 뭐냐면, 눈만 돌리면 다 있다. 눈만 돌리면.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이 넣습니다, 이게. 페어 나오는 게, 실제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페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페어의 급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먹을 뿐이지, 잘 지켜보고 잘 찾으신다면 반드시 먹을 수가 있다. 먹는 확률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최소한 2번 내지 3번 가서는 1번 먹어야 된다. 그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이드를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슈를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찍은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러지 못한 건 이렇게 다 기록을 했다가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다 기록을 한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뱅커 헤드는 다 나옵니다. 뱅커 헤드, 그죠? 플레이어 헤드, 뱅커 헤드, 플레이어 헤드, 반복이죠. 이거는 반복, 그럼 얘는 먹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따라간다. 플레이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이 자리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뱅커가 원래 내려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쵸? 이것도 전부 역페어입니다. 역페어. 왜? 이게 투투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투투를 여길 때렸는데 여기로 나온 겁니다. 이게 페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페어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먹기가 어려운 페어다. 왜냐면 뱅뱅 풀 뱅뱅으로 예상하고 간 사람은 먹었지만 뱅뱅 풀풀로 간 사람은 못 먹는다 이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띠고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배팅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배팅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역방향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레이어로 나오려고 한 놈이 못 나오고 뱅커로 가면서 페어를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려면 많은 슈를 봐야 되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슈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3개씩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2개에서 잘려버렸습니다. 투투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잘리면서 이 자리에서 페어를 준 겁니다. 사실은 뱅커 자리에서 이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얘가 넘어가니까 페어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 양페어는 절대로 못 먹겠죠. 왜? 뭘 보고 때립니까 이거를? 이거는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페어가 나오고 나서 플레이어가 한 번도 안 붙다 갑자기 붙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신호를 준다는 거죠. 사인. 얘가 나는 내려가겠다. 사인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 페어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먹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넘어가면서 여기서 페어를 주기 때문에 요거는 먹을 수가 있었다. 사실은 요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투투 그림을 예상을 하면 여기서부터 투투로 그림이 바뀐다. 그러면 얘가 나란히 페어를 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란히 페어를 여기서 주고 바로 또 줍니다. 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공식입니다. 뭐냐? 여기서 페어를 주고 여기서 페어를 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가 내려가겠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 얘가 원래 투투 그림이었는데 페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그림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 페어는 흐름을 바꿔주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페어가 나온 다음에 배팅은 하지 않는다.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넘어가면서 여기 세컨을 주는 자리에 나란히 페어를 줍니다. 나란히 페어를. 근데 이 나란히 페어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요건 촉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다. 저 같은 경우는 때리는 편인데, 요거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쪽으로만 오다가, 헤드 부분으로만 가다가 세컨에 나왔죠. 세컨 같은 경우는 한번 때려봅니다. 세컨은 많이 붙습니다. 세컨 서드는 같이 이렇게 뛰고 가지 않고 많이 붙어간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런 페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가 2번 나왔는데 이 타이는 반드시 먹었어야죠. 왜? 용매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뛰고 타이기 때문에 용매는 타이가 붙는 것보다 이렇게 뛰고 타이가 많이 납니다. 뛰고 타이. 한 칸 뛰고 타이가 2칸 뛰고 이런 뛰고 타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요 타이는 먹었어야 하는 타이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 플레이어 헤드 라인 반복 지점 집중 공략 헤드 부분 플레이어 페어 세컨 서드 뱅커 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플레이어 헤드 부분에 3번, 4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다 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나왔고 요걸 먹고 요걸 먹고 요걸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슈를 해석하지 않는 이상 얘가 이 다음에 플레이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먹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 뱅커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길 때렸겠죠. 여기를 때렸는데 못 먹습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투 그림을 가다가 얘가 내려오니까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방향이죠. 왜? 뱅커 세컨 붙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세컨 안 가고 일로 가버렸다. 배신을 때리면서 페어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왜? 나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넘어갈게. 대신에 페어를 줄게.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에 강뱃을 때렸겠죠. 그죠? 강뱃을 때렸지만 이 때릴 때 반드시 그래서 페어를 갔었어야 된다. 이건 못 먹더라도 얘를 먹어야 되는 페어죠. 그리고 여기서 4-3-2로 줄면서 4-3-2로 줄면서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뱅커 2개 이상 내려온 게 없으니까 투투 그림 형성. 요 다음에 페어는 여기 나란히 페어니까 요건 반드시 먹었어야 된다. 반드시 갔어야 된다. 죽어도 이건 가야 되는 자리이죠. 그러고 쭉쭉 내려오고 여기는 중점하고 같이 맞춰봐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페어는 먹을 수밖에 없는 게 4개 이상 내려온 게 없으니까 여기 이 정도는 한번 또 1, 2, 3, 4가 되죠. 1, 2, 3, 4에서 꺾이는 걸로 봐서 여기는 배팅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먹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내려올 것처럼 하면서 안 내려오고 여기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뱅커에 나와야 될 놈이 플레이어로 나오면서 페어를 준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역방향 페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줄을 맞춰서 넘어갔기 때문에. 역방향 페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게 중국점을 봐야 되는데 아,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긍정을 때렸을 거라고 여기다가 그럼 뱅커라고 이게 사실은 근데 얘가 플레이어로 넘어갔죠. 얘가 여기에서 얘가 이게 역방향으로 중국점에서도 역방향으로 페어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얻기가 어렵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옆줄 형성됐을 때 여기도 갔는데 못 먹었다 이건. 근데 옆줄 형성이 됐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줄이 길어질 때 옆줄이고 밑줄이고 길어질 때는 페어가 나온다. 근데 이 자리는 사실 먹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어하고 플레이어 3개짜리 페어 다음에 요 자리 다음에 요 자리 다음에 요 자리인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용매에서 나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죠. 아, 용매에도 페어가 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여기도 이게 세컨이 그러니까 헤드 부분이니까
처음에 헤드 부분에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때릴 수 있다. 이럴 땐 강뱃으로 한번 날려줄 만한데요. 또 페어의 급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이제 연속 패턴, 아까 설명드렸던 연속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모니터는 이게 리조트 월드,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월드의 모니터입니다. 근데 이 리조트 월드의 모니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왜? 조금 어떻게 보면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타일을 숨기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사이드 베팅 하기는 어쩔 땐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오히려. 그리고 유일하게 리조트 월드는 중국점을 4군까지 그려줍니다. 4군. 이 4군이 맞을 때 신같이 맞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리조트 월드가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다. 그리고 6매가 또 잘 맞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나란히 연속 패턴 페어에 대해서 연속 페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고 페어 나오고 또 나오고 그쵸? 페어 나오고 바로 연속해서 나오고 페어 나오고 바로 연속해서 나오고 페어 나오고 바로 연속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그냥 단순하게 나오면 바로 뒤에 그냥 때립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오면 바로 때려. 나오면 바로 때려.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고 이 자리도 타이가 많이 나왔는데 이 타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이 자리에 보시면 세컨 자리에 많이 나오죠. 세컨 자리 요거는 랜덤하게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6매에서 다 잡습니다. 왜? 대각선으로 갔죠. 타이가 4번 연속. 그럼 여기 때리고 여기를 때렸을 때는 얘는 여기 옆에 한 칸 띄고라 그랬죠. 한 칸 띄고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 타이를 먹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대각선으로 갔네? 먹었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도 때려야 되겠죠. 요것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페어도 한 칸 띄고 페어, 6매에서 여기도 한 칸 띄고 페어, 6매에서 요것도 이렇게 한 칸 띄고 페어. 그러니까 요것도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6매가 잘 맞는다. 6매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6매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첫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오니까 요것도 아니 두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두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를 똑같이 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페어가 있다 만약에 그럼 얘도 다섯 번째는 또 같이 때려줍니다. 같이 나란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6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연속 페어 이거 기억하시죠? 연속 패턴. 연속 패턴은 연속으로 나올 때 세 번까지 저는 때려줍니다. 왜? 세 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었으면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요 세컨은 500원씩 가서 먹었다. 그러면 서드는 300원 내지 200원은 한 번 정도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어의 원리, 도이치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뤄봤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청취하셔서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사이드 배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디에 나오니까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배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6매와 중국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따라 페어라든지 아니면 세컨, 서드 부분에 있는 그 라인에 맞춰서 배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 과정으로 6매를 활용해서 배팅 급수를 찾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6매를 완벽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매를 보는 법, 6매를 해석하는 방법, 6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배팅 급수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불패시나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